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0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2월 10일 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에다가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6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하락과 동시에 나스닥 종합지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하지만 충분히 조정을 받을 위치긴 했습니다.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중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라인, 이 노란색 선 라인과도 지금 주가가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때와 마찬가지인 노란색 선 라인까지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일 뿐이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노란색 선 라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그와 동시에 중국 정부에서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2.5%가량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금 시간 외에서도 1.2%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정부 악재도 나와주면서 조정의 깊이가 조금은 깊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초록색 선 라인이 1차적인 지지 라인이고 갈색 선 라인이 2차 지지 라인이죠.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2차 지지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127달러고 127달러 이 부분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갈색선 라인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왔었죠. 따라서 지금 단기 지표도 하락 추세고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 단기 지표 바닥 다지면서 또다시 다음 주부터는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하락 후 지지 후 반등할 때에는 엔비디아 없으신 분들은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하락 나오면서 SOXL도 1.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직까지 단기 지표 하락 추세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큰 힘을 발휘하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가 바닥 구간 다지고 나서 반등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자,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반등 보여줄 수 있겠죠. 자, SOXL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25달러입니다. 25달러 기준 잡으면서 25달러 전까지는 크게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큰 그림 보여드린 대로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결국에는 올라가고 있죠. 갈색선 라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갈색선 라인 깨지 않으면서 한 2주 정도 버텨주고 N자형 상승 파동 전고점 돌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물론 지금 구간에서 살짝의 조정 살짝 나와주었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제 강하게 1.6%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0.2% 상승 보여주고 있죠. 자, 애플 같은 경우 N자형 상승 파동에 변곡점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저희 커뮤니티에서 애플 11월 21일날 탑픽 종목, 11월 25일날 애플 탑픽 종목, 12월 2일 애플 탑픽 종목 이러한 변곡점 부근에서 애플 또다시 모아갔습니다. 자, 아직도 매수 타점 커뮤니티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 채널 홈에 보시면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제가 적어드리는 매수 타점 다 보실 수 있는 커뮤니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 이미 큰 추세에 있어서는 N자형 상승 파동 시작되었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고점 부근 라인까지 일 거니까 큰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나온다면 이만큼의 조정 폭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새로운 칩으로 양자 컴퓨팅의 핵심 과제를 극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0.38% 상승, 지금 시간 외에서 1.7%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알파벳 같은 경우 분할 이슈만 없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 181달러,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191달러까지 상승의 폭은 여전히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벳 다음 주부터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럼프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 저번 주 금요일 날 3% 상승, 어제도 1.7% 상승 보여주면서 장기 지표가 지금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크게 봤을 때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상승의 폭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이미 우리 N자형 상승 파동의 변곡점에서 모아갔었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제는 파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33달러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번에 조정은 이 전 저점까지 내려오는 조정이 아니라 살짝 조정 주었다가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지표가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 우리 468달러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SPY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으면서 데드크로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지표 하락 추세입니다. 자, 노란색 선 라인까지의 살짝의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모아가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큰 상승 추세 보고 가시라라고 언급해 드렸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살짝의 조정일 뿐이니까 무시하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아직 상승의 폭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T&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T 큰 추세를 먼저 보자면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요 반등 구간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단기 지표 하락 추세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노란색 선 라인까지의 살짝 조정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또다시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사인 목표가 이 검정색 선 라인까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27%가량의 상승 나와주면서 거의 검정색 선 라인 도달하였었죠. 자, 도큐사인 같은 경우 우리가 이 바닥 구간에서 모아갔었고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제일 좋아하는 자리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상태는 저번 주에 매우 큰 갭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을 또다시 해주고 있고,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충분히 분할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장기적으로 보자면 노란색 선 라인 타고 상승을 계속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어제 9.8%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파란색 선 라인 깨지 않고 버텨주었죠. 만약 파란색 선 라인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축소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파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33.7달러입니다. 33.7달러 깨질 때 비중 축소 또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갈색 선 라인 부근에서 결국에 지지후 반등해 주었죠.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차트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갈색선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었었고, 이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할 가능성 있어 보이죠.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충격적이지만 않다면 충분히 이 정고점 라인 뚫으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이때와 마찬가지인 조정 구간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와주었고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죠. 다시 한번 이 노란색 선 라인까지 조정 줬다가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테슬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선물, 코인베이스 글로벌, 클린스파크, 마라홀딩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영상 순서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의 돈은 한정적이고 우리의 월급은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최고의 모아가는 투자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란에서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어서 2부 멤버십 영상에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